목포 대양산단과 신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해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목포로 몰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침체된 산단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최대 인구 도시가 올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순천시의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여수시의 인구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으로 인해 무안 지역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군 의회는 군공항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주택 화재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영암에서는 주택에 불이 나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무안에서는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낙후된 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떠나가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거액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도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데 최근 목포에 희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바로 정부가 목포 대양산단과 목포 신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목포로 몰릴 것으로 보여 침체된 산단 분양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에 조성된 목포 대양산단입니다. 김이나 수산물 가공업체들의 입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어있는 땅이 많습니다. 현재 대양산단의 분양률은 62% 수준. 100%를 분양해야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은행빚을 갚을 수 있어 지자체 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필지로 이래가지고 2만 5천 평씩 이렇게 막 잘라져 있어가지고 그 분양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입주 업종 제한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방채까지 발행해 대양산단 조성비를 갖고 있는 목포시에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목포가 포함된 광주 전남과 전북 새만금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 빛가람 혁신도시를 비롯한 나주 6개 지역과 광주 장성이 포함됐습니다. 목포는 대양산단과 목포신항이 연계 이직으로 지정돼 에너지 특화 산단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에너지 융복합단지에 선정되면 연구개발비와 기업 지원이 뒤따르고 교육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입주기업에겐 한전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격이 주어져 정체된 산단 분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전망입니다. 목포신항도 신재생 에너지의 거점항이 조성돼 기자재와 부품 생산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앞으로 추진할 미래 전략산업, 목포의 기반산업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는 데 엄청나게 탄력을 붙을 것 같고 대양산단이 포함됐기 때문에 대양산단의 새로운 어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목포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지자체마다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순천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남 최대 도시가 여수에서 순천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구가 몰려드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올해 초 경남 김해에서 순천으로 이사 온 강보경 씨. 처음에는 남편 직장이 있는 여수에 살 생각이었지만 결국 순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근 여러 도시의 교통과 문화, 환경을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기차나 버스가 잘 발달돼 있어서 일단 그게 제일로 많이 생각이 됐고, 그다음에 문화, 생활적인 것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원의 이미지가 가장 컸어요. 이렇게 녹지도 좀 다른 데 비해서 높은 것 같고 환경적인 부분도 선택했던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지방도시 대부분이 인구가 줄고 있지만 순천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월 평균 150명씩 증가해 지난달까지 2천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5%는 전남 외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여서 순천시 정주 여건이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정원 확산 프로그램을 추진해 도시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도시 재생과 연계한 청년 인구를 끌어들이는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천에서는 그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부터 노년까지 74가지의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주 여건 개선과 생태도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정책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인구 유입의 그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근의 여수와 광양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 순천으로 이주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인구 증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전남 최다 인구 도시가 여수에서 순천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교통 중심지로서 지리적 이점을 가진 순천시의 장점을 제외하더라도 살기 좋은 도시로 사람이 모여든다는 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 순천시 사례는 충분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무안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논란은 광주시 관계자들이 최근 1년 동안 무안군으로 18차례 출장을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광주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당초 후보지로 거론됐던 4곳 가운데 유독 무안에만 광주시 측의 출장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무안 지역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무안군의회는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역시 군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무안공항과 항공특화산업단지 등 무안 발전의 핵심 지역인데 군공항 이전으로 무산시킬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어제 하루 전남에서는 주택 화재와 교통사고, 산행 추락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영암에서는 저녁 7시 40분쯤 한옥주택에서 난 화재로 부엌과 가재도구가 모두 불에 타 7,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저녁 7시쯤 무안 남악 신도시에서는 사중 추돌 사고로 43살 김모 씨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담양에서는 오후 2시쯤 산행을 하던 50대 여성이 추락해 구조됐고 저녁 6시 반쯤에는 8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리 동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3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노재팬입니다. 최근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일제 잔재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잔재 청산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는데요. 광양시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불러온 시민의 노래가 친일파 인물이 작사 작곡한 노래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인 서정주가 작사하고 음악가 김동진이 작곡한 곡입니다. 이 두 인물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된 대표적인 친일 인사로 확인돼 광양시가 시민의 노래 교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제의 흔적은 전남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과나 일본식 돌탑, 그리고 학교 규정 등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일본 잔재에 대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청산 작업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최근까지 조사된 학교 친일 잔재 169건 가운데 30건을 다음 달까지 청산할 계획인데요. 특히 친일 행적을 보인 인물이 작곡하거나 작사한 학교 교가 14건은 학생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거나 일부 가사를 개사하는 등 정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이번 청산 작업을 시작으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잔재가 깨끗하게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이 볼모로 잡힌 서민의 발입니다. 이 전남의 한 버스 터미널이 돌연 운영을 중단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어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광양읍 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가 돌연 운영 포기를 통보하면서 임시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불과 500m 근처에 멀쩡한 터미널을 두고 임시 터미널이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이 화장실도 대기실도 부족하다 보니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터미널 운영 사업자는 이 버스 운송 사업자와 승차권 판매 수수료를 나눠 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비율에 대한 논의가 어긋나자 이 소송이 진행됐고 돌연 터미널 운영을 포기한 겁니다. 그 사이 버스 예약 시스템이 마비됐고 시민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광양시는 터미널 사업자 측과 협의를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까지 터미널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의 발이라는 대중교통이 정말로 서민의 발을 붙잡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요. 빠른 합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굴뚝 없는 산업 관광입니다. 전남 지역 관광지를 찾고 있는 발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목포 근대역사관이 케이블 방송의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목포 해상 케이블카 운영과 여수 불꽃축제 등 전남 지역 관광지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관광 수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9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2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에 610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남 동부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라남도 모든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이 고루 분포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브리핑이었습니다. CJ 헬로 가야 방송이 제43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보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8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보도 분야에서는 농촌 지역 아동의료 혜택을 심층 보도한 CJ 헬로 가야 방송의 농어촌 아동의료 사각지대 대책 업나 등 3편이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3분기에 출품한 작품은 총 131편으로 정규와 특집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각각 2편이 수상을 하는 등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도 더 열심히 취재해서 많은 사회에 울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1,000원 넘게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남 소상공인연합회는 순천 아랫장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기본법 제정과 최저임금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도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를 약속한 만큼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 법안에는 고용과 산재보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무안군에서도 주민들을 지역 전문가로 양성하는 제3기 도시재생 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박용우 무안군 도시재생팀 담당자를 전화 연결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죠. 네, 우선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도시재생대학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숨은 자원과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 역량 강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상향식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3기 과정이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수료하신 분들은 정확히 어떤 과정들을 이수했나요? 수료생분들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거버넌스, 주민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들으시고 선진 사례 견학 및 팀별 토론 과정을 통해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네, 사진 속에 있는 수료자분들의 표정이 참 밝은데요. 도시재생대학 수료자들의 실제 반응은 좀 어땠나요? 도시재생대학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주민이 참여한 도시재생을 통해 무안군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체력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전남에서는 46개 시험장에서 15,993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수험생은 1교시 국어 영역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학교의 교실로 입실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확인 등 막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Every time you hold me near, watch the closer disappear. Easy to see that I'm in love with you, with you. You're my sunshine through the rain. Only one way to explain. Don't you agree that I'm in love? If I am dreaming, that's fine. Don't you ever let me wait. 'Cause if you say you're not mine, well, my heart is break. And I know it might sound crazy. Without you, I wouldn't last a day. So I'm on my knees and I'm begging, please stay. And I won't let one more minute pass. Say that you'll be mine at last. And we'll be in love, crazy in love. Can't you see that I'm in love?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6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5도가 예상되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가 있는 이런 날씨엔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요일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시 기온은 소폭 상승하며 예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 해상 맑은 가운데 서해는 0.5에서 1.5m, 남해는 0.5에서 1m로 물결이 다소 높게 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갑작스럽게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수 있겠는데요. 가을 외투보다는 겨울용 외투가 조금 더 어울리는 날씨일 것 같습니다.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 알록달록 가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쁜 사진을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